퇴근길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한의사들과 의사들 간에요. 현대 의료기 사용을 둘러싼 갈등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쪽 입장을 다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의사협회 입장인데요. 대한의사협회 한방특위위원이고요. 충북대학교 소화기내과의 한정호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당사자들이야 뭐 충분히 근거와 명분을 갖고 이번 갈등이 일어난 건기는 합니다만 국민 눈높이에서 보기에는 조금 뭐랄까 미안한 감도 있죠. 예, 약간 전문 분야라서 네. 예, 국민들한테 설득시키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사실 네. 이건 과학이냐 비과학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국민 여론이나 정치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뭐 판례 가지고도 이렇게 해석이 좀 엇갈리던데 분명하게 예,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걸 반대하시잖아요. 그 예. 근거를 좀 분명하게 짚어주시죠. 일단 현대 의료기기는 지금도요. 네. 뭐 인간을 대상으로 한 거는 의사만 쓸 수 있지만 동물에게는 수의사도 얼마든지 쓸 수 있고요. 한의사도 연구 목적으로 허락을 받으면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연구 목적으로 허락을 않고 맘대로 사용하는 것을 정부에서 막고 있는 것이고요. 네. 이건 헌법재판소의 판례나 대법원의 판례도 일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배운 지식 자체의 분야가 한방이라는 것은 음양오행과 기라는 어떤 믿음에 기반한 것이고, 그 다음에 대학 교육과 어떤 면허제도가 분명히 자동차 면허와 비행기 면허처럼 분류돼 있고, 네. 그래서 국가에서 어떤 국민들을 위해서 분류를 해놓은 거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전 세계 어디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현대 과학에 기반한 의학이 아닌 어떤 전통의료나 토속의료인한테 현대 과학의 문물인 의료기기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나라는 전혀 없습니다. 이게 저 같은 제3자가 들으면은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는데 아마 지금 말씀을 당사자가 들으면 토속의학 이런 표현을 쓰면 예. 한의사분들이 좀 불쾌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이 그러니까요. 어차피 얼터너티브 메디슨이라는 대체의학이라는 것도 현대의학을 대체한다는 게 아니라 네. 어떤 주류의학이나 주류과학에서 네. 어떤 과학적 방법으로 근거를 창출하지 못했거나 네. 근거를 입각해서 입증하지 못한 과학을 영어로 얼터너티브 패스웨이, 대체 경로라는 거지 결코 주류의학을 대체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다음 WHO에서도 분명하게 중의학이나 한의학, 또한 인도의 아율베다라 의학이나 이슬람의학 같은 거는 로컬의 토속 의료로 분류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저희가 순차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그랬는데, 한의사협회 김지호 홍보이사도 저희가 연결이 돼 있거든요. 바로 우리 반론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한정호 교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처음에 이제 일단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어떤 이런 동양의학을 인정하는 나라가 없다라고 이제 의료기계 쓴 나라가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 당장 우리 이제 이웃나라 중국만 보더라도 중의사들이 직접 의료기기를 모두 자유롭게 활용을 하고 있고, 네. 그걸 통해서 중의학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발전시키고 있고, 그걸로 연간 수십억 달러의 부를 벌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일본 양의사 중에 한방 전문이라고 있어서 그걸 또 따로 더 특화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지금 좀 양의사분들 주장하는 내용은 조금 맞지 않다고 할 수 있죠. 지금 말씀하시는 건 현실을 왜곡하고 계신데요. 일본은 일단 메이지 유신 때 지금부터 200년 전에 이미 한의사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살아있는 한의사들만 죽을 때까지 먹고 살게 해주고 새로운 의사들은 현대의학에 입각한 의학을 배워서 의사를 만들었고요. 애석한 거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가 들어오기 전에 대한제국을 개국하면서 어떤 의대를 만들었죠. 하지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우리나라를 강점하면서 일본처럼 의료비가들은 현대의학을 도입할 수 없다 보니까 의생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의학이 어떤 근대화되지 못하고 계속 남아있게 됐고요. 네. 해방 후에도 어떤 한의사나 한의대 제도가 없었는데 일사후퇴, 그다음에 부산에 임시정부가 있으면서 당시에 의생들이 한의사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이원화전 제도가 있는데요.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이원화전 제도, 어떤 토속의학 의료인이 있는 나라는 말 그대로 중국 같은 사회주의 국가, 그다음 우리나라, 그다음 대만, 딱 세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는 절대 선진국 어느 나라도 있지 못하고요. 네. 마찬가지로 현대의료기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인 알겠습니다. 대만도요. 네. 현대의료기기를 중의사가 있긴 하지만 사용하지 못합니다. 네. 두 개가 면허가 같이 있어도 개원했을 때는 한 가지 쪽으로 우리나라처럼 한 가지 면허를 사용해야만 되고 결코 알겠습니다. 중의사들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네. 김 이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론하십니까?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 의학에 대해 공부를 좀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이제 한의학이 없어졌다가 일본에서 최근에 다시 이제 일본의 양의사들도 한의학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 게 훨씬 잘 된다라고 인식을 하면서 최근에 어떤 설문조사를 보면은 일본 의사 90% 이상이 현재 지금 한약을 같이 투여하면서 환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사실과 다른.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일본이나 중국은요, 우리나라 한의사들처럼 어떤 초록약을 가지고 음양오행과 기를 가지고 사람한테 어떤 기를 느껴서 약을 짓는 게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중국에서 예를 들어 베이징시에서 한의원에서 약을 팔으려면 베이징 정부 주나 시의 허가를 맡아서 정확한 용량의 약재를 가지고 제조를 한 것을 판매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천연 신약물처럼 판매를 하는 거지 우리나라 같이 한의사가 기를 느껴서 하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거를 허가하는 나라는 일본이나 중국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쯤 하겠습니다. 지금 충북대학교 소화기내과 대한의사협회 한방특위위원입니다. 한정호 교수와 또 대한한의사협회 김지호 홍보이사 두 분과 인터뷰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죠? 예. 여보세요? 인터뷰하고 있는데요. 지금 짚어봤던 문제 외에도 짚어봐야 될 게 많습니다. 8672님이 이런 문자 질문 주셨는데요. 한의사나 양의사나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아닙니까? 그렇다면 환자는 양질의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 한 교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맞는 말씀이신데요. 네. 의사나 수의사나 같은 의사라고 해서 네. 또 의사가 수의사 동물을 돼지나 개를 치료하지 않고요. 네. 수의사가 같은 의학을 배우고 사실 의사랑 수의사 과정은 거의 90% 이상 동일한데 그렇다고 해서 수의사가 사람을 예방접종하거나 위암 수술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대학에서 배운 근본이 틀리고 면허 제도를 수의사 면허를 땄고 의사 면허를 땄기 때문에 네. 국가에서 그렇게 지정을 한 겁니다. 애초에. 네. 근데 의사와 한의사가 같은 의사자를 넣었다고 해서 다르다면 한의사를 없애거나 의사 한쪽을 없애야죠. 다른 나라처럼. 그런 식으로 한다면 철학과 나와가지고 수학교육 배웠으니까 수학교사 자격증 달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죠. 알겠습니다. 김지호 의사께서 받아들이시기에 제가 일부러 이렇게 두 분이 갈등을 조장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수의사랑 자꾸 비교되는 거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수의사랑 의료인의 어떤 사람을 치료하는 걸 비교하는 걸 지금 사람 간의 어떤 치료, 어떻든 간에 지금 양의사나 한의사나 환자를 더 잘 치료하는 게 저희의 이제 존재의 목적인 건데, 네. 그 부분들을 좀 그렇게 좀 논리를 좀 왜곡시켜가면서 비교하는 건 조금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좀 들고요. 네. 한의학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는 거는 정확한 진단을 해서 한의학적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치료를 하겠다는 거지, 네. 저희가 서양의학적인 치료를 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한의학의 존재 목적은 국민을 잘 치료하는 거고, 네. 그 존재 목적을 더 높이기 위해서라도 환자의 상태를 더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게 네. 제가 잠깐 질문 과학 드려도 기술을 이용하는 건데, 그러한 부분들을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양의사분들이 자꾸 이렇게 하시는 건 조금 서로에 대한 좀 존중과 이해가 좀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요. 예. 한 교수님 잠깐만. 제가 예. 누군지 소개를 드려야 우리 애청자분이 이해하기가 좋으실 겁니다. 저희가 대한의사협회를 대표해서는요. 충북대학병원의 소화기내과 한정호 교수 나와 계시고, 한의사를 대표해서는 대한한의사협회 김지호 홍보이사 나와 계신데, 자 그러면 한정호 교수 의사협회 입장을 갖고 계신데 반박해 주십시오. 저는 묻고 싶은 게 그러면 이제까지 현대 의료기가 없어 진단을 제대로 못 하셨으면서 치료는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4년 전에 국회에서 분명히 발언한 게 있습니다. 한의학 연구비를 1년 내에 400억을 받아서 지금 벌써 1조 이상이 집행됐는데요. 그걸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대 과학을 이용해서 한의학 진단기구나 치료기구를 만들겠다고 해서 국민의 혈사를 그만큼 받아갔습니다. 그때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셨어요. 근데 단 현대 의료기기는 자기들한테 필요하지 않다. 자기들은 네. 한방 원리에 기초해서 엑스레이 기구나 초음파 기구 이런 걸 이용해서 한방 진단, 기나 음양오행에 따른 진단 기구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런 결과물은 제대로 보여주지 않으시면서
국민혈세 1조 원은 어디로 가 있고 지금 와서는 그냥 현대 의료기기를 사람은 지금 개발된 걸 똑같이 쓰겠다. 그러시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의학 원리에 따라서 현대 의료기기가 어떻게 진단을 하는지를 밝혀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초음파의 기가 어떻게 보인다. CT에서 기의 흐름이 음양 오행에 따라 어떻게 보인다. 네. 이렇게 근거를 보여주시면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죠. 그러면요, 제가 충북대학교 한정호 교수, 의사협회를 대변하시는데 예.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엑스레이나 초음파를 사용하는 거나 이렇게 판독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기술입니까? 물론 판례에도 나와 있지만 사용하는 것 자체는 쉽습니다. 네. 혈액 검사라는 것도 아주 쉬워요. 네. 기계가 뭐 자동화돼 있어요. 하지만 판독이 문제죠. 저도 내과 전문이고 소화기내과 전문이지만 저 솔직히 초음파 안 보거든요. 볼 수 있는데 안 봐요. 왜냐하면 오진할까봐 겁나서 못 봅니다. 네. 대부분의 많은 의사들이 자기 전공 과목이 아닌 것, 다리가 염좌 있는 사람 엑스레이 저 볼 줄 알지만 안 봅니다. 찍어서 정형외과 전문이나 영상외과 전문의한테 꼭 물어봐요. 네. 지금 제가 보기에 한의사협회나 이분들은 솔직히 어떻게 보면 겁이 없으신 건지 사실 CT나 MRI 같은 기구가 개발된 이유는 네. 초음파나 엑스레이 같은 단순 장비가 진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쉽게 진단하려고 CT나 MRI가 개발된 건데 네. 지금 한의사협회는 거꾸로 엑스레이나 초음파가 단순한 기계니까 써도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은 과학 기술의 발전을 거꾸로 이해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자, 저희가요, 애청자분 질문도 좀 받아보겠습니다. 예. 50원 유료 문자입니다. 샵 0951, 샵 0951 50원 유료 문자입니다. 저희가 한의사협회와 의사협회 간에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갈등을 지금 짚어보고 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 김지호 홍보이사, 금방 주장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론해 주십시오. 우선 뭐 한의학적으로 해서 뭐 연간 뭐 400억이 들어가는데 이걸 어디다 썼냐라고 말씀하셨는데 한의학 R&D에 투자되는 금액이 400억이라면은 연간 양방 쪽으로 투자되는 금액은 수천억이거든요. 이미 거기서부터 차이가 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한의사는 뭐 했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맞지 않은 부분인 것 같고요. 초음파나 엑스레이를 통해서 기본적인 진단이나 감별이 필요한 겁니다. 그 진단이나 감별을 해서 일반 의료기관인 한의원에서 만약 거기서 봤을 때 롤아웃을 통해가지고 이건 조금 이상이 있다. 하면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상급 병원으로 옮겨드리면 되는 건데 이걸 마치 한의원에서 엑스레이만을 써가지고 모든 정확한 진단을 하겠다. 이런 것 자체가 조금 어떤 우리나라 의료 체계를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양의사분들은 자꾸 한의사가 충분한 교육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한의과대학 과정을 보면은 양방의과대학과 동등한 학점의 영상 진단 시간을 이수를 하고 네. 양방의대와 마찬가지로 친구학이나 내과, 자율 시간에 자율 같은 이제 임상과과에서 영상 진단을 확정해서 충분히 같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기본적인 의료기기는 뭐 양방의과대학 6년을 졸업하면은 자연스럽게 엑스레이나 초음파를 쓰는데 양의사분들은 제한이 없거든요. 네. 이러한 정도는 충분히 한의사들도 교육을 받고 있고 쓸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수련을 받아서 판독하는 데 문제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우리 대한의사협회 한종호 교수 반론해 주십시오. 저기 한의대에서 75%가 그러니까 현대의학을 배운다면 한의대가 왜 존재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려면 의대를 송폐합해야죠. 한의대를 왜 다녀요? 한의대 등록금 내고 간 이유가 현대의료 배우러 갔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번에 경희대학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의대인 경희대학교 한의대 커리큘럼을 인터넷으로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네. 지금 기자분이랑 다 조회해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네. 3학년 때 일주일에 단 1시간을 한의사 영상의학을 배우더라고요. 네. 그런데 강의하는 사람이 의대 교수도 아니고 네. 영상의학 전문의도 아니고 예. 개원한 한의사 3분이서 돌아가시면서 강의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렇게 강의해놓고 전담 교수도 없이 네. 의대생들한테 등록금 받고 강의 한의대생들한테 하고 그리고 나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이 됐다고 주장을 하시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요. 네. 그러면은요, 한 교수께 질문 드릴게요. 보통의 그럼 의대생들은 얼마나 교육을 받습니까? 수련기간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련기간에 그렇게 의대 때 배웠어도 겁나서 솔직히 저도 잘 많이 안 쓰고 꼭 물어보고 쓰고요. 네. 그다음 첫 번째로는 영상의학 수업보다 저희는 예를 들어 소화기내과만 제가 예를 네. 든다면 예. 소화기내과를 수업을 하게 되면 소화기내과 과정 자체가 통합교육이 돼 있어서요. 네. 소화기내과를 들어가서 소화기 영상진단을 배우고요. 영상의학과 교수한테. 네. 그다음 저한테 내시경을 배우고 병리과 교수한테 병리를 배우고 다시 영상의학과를 이용한 소화기 질환의
치료법을 배웁니다. 이런 식으로 네. 배우게 되는데 현대의학의 역사라는 것 자체가 한의사들처럼 길을 느껴서 우리가 내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게 영상검사로 간접검사입니다. 네. 그래서 배운다기보다 내과, 소아과, 신경외과, 신경과라는 것 자체에 학문 자체의 진단의 대부분이 뭐 퍼센트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7, 80%, 8, 90%가 다 영상검사이기 때문에 기초부터 임상까지 그다음에 인턴 레지던트 과정이 거의 다 영상이에요. 네. 간접 검사니까 우리가 뭐 길을 느낄 수가 없잖아요, 저희는. 네. 그러니까 네. 다 영상 검사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거죠. 수련 그렇게 기간이 한 학기 배워놓고 두 학기 일주일에 1시간 개원한 한의사한테 배워놓고 네. 그렇게 주장하시는 게 저는 솔직히 납득이 안 가죠. 지금 의사협회 한종호 교수 말씀 들어보면 수련 기간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데 한의사협회 김지호 의사 이 주장은 어떻게 자꾸 보십니까? 지금 이제 수련 기간 말씀을 하시는데 수련 네. 기간 말씀을 하시면 양의사분들도 양방의과대학 6년을 졸업한 의사들에게는 기본적인 의료기기의 사용을 그럼 이제 앞으로 금지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양의사분들은 양방의과대학 6년만 졸업을 하면은 의료기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규제 사항을 받지도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학점이나 커리큘럼이 비슷하고 뭐 이러한 그 거의 동등한 수준의 마찬가지로 아까도 뭐 소화기내과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한의대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칭박이나 내과, 재활 같은 시간에 똑같이 이제 임상 가까이서 저희도 이제 영상 진단을 활용해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동등한 학점이나 동등한 커리큘럼으로 공부를 하는 양방의대학을 6년 졸업한 사람과 한의과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지금 차별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자꾸 이제 뭐 기나 혀를 뭐 초음파나 엑스레이로 볼 수 있냐고 하는데 초음파나 엑스레이는 측정 도구입니다. 네. 우리 체온을 잴 때 저희는 뭐 한의사들은 뭐 체온을 뭐 기랑 혈로 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골절은 그냥 골절이고 서양의학적으로 부러진 골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의학적으로 부러진 골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골절 여부를 확인하는 과학기술의 산물인 측정 도구를 활용을 해서 환자를 더 정확한 인체 현상을 파악을 하겠다라는 건데 네. 그걸 자꾸 뭐 기나 혈이라든지 좀 말리 되지 않는 얘기로 자꾸 이렇게 한의학을 좀 무시하고 폄훼하는 거는 아니 말이 안 되는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한의학과에서 자체가 한의학 홈페이지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간이니까. 아 예. 네, 그래서 네, 어떤 객관적인 인체 현상을 보겠다는 거를 알겠습니다. 양의사분들은 좀 이걸 좀 왜곡하고 좀 국민들한테 좀 호도하고 있잖아 좀 생각을 하는 알겠습니다. 두 분 양 협회 간에 좀 의견 차이가 크다 보니까 두 분 간의 토론도 팽팽합니다. 3020 애청자분 질문 주셨는데요. 한의사협회 김조 이사님께 묻습니다. 네. 한의원에서 혈액 검사는 골밀도 검사 후에 한의원 자체의 비방이라며 수백만 원의 한약을 먹으라고 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현대 의료기기를 쓰려는 의도가 비싼 한약을 판매하는 의도는 없는지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오히려 더 그런 부분들이 줄게 될 것이고 그런 네. 부분들은 지금 현재 논의랑은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고요. 네. 정확한 관찰과 진단이 들어가면은 그거에 따라서는 국민들한테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인 치료를 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줄어들면 줄어들지 더 늘어난다고 하는 건 조금 국민분들께서 좀 뭐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사협회 한종호 교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런 예가 있잖아요. 발목을 삐었는데 정형외과 가서 엑스레이 찍고 또 만약에 한의원 가서 치료를 받는다 그러면 두 번 병원을 가야 되니까 번거로우니까 지금 만약에 한의사들에게 현대 의료기기를 쓰게 하면 국민의 의료 편의성이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여지는 없습니까? 편리하다가 우리가 세월호 참사도 나고 이번에 큰 화재도 네. 아파트 났잖아요. 네. 항상 편리와 안전은 상충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면허제도를 만들고 대학을 4년이 아니라 의대를 6년을 만들고 여러 가지 의과대 인증제도를 만든 이유가 상당히 불편해요. 네. 등록금도 올라가고 네. 학생들 공부하기도 어렵고 환자들도 뭐 병원 1, 2, 3차 기한 의료기관을 둔 이유도 그렇고요. 네. 의료기관 인증도 그렇고.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만들고 국가에서 발전시키고 전 세계에서 발전시킨 이유는 불편하지만 환자 안전 때문에 그렇고 네. 근거를 통과하지 못한 의학이나 어떤 치료가 국민 세금을 투여하고 환자들의 시간을 뺏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한의사협회나 한의사들은 한의사 의료기구를 쓰고 싶으시면 의대를 오시면 돼요. 편입학을 하시면 되고 얼마든지. 기본은 다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의료기기 시험을 등록하면 네. 시험을 이제까지 뭐 10년 이상 열려 있는데 그동안에는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써서 현대의료기기를 써서 환자한테 이런 혜택을 줬습니다라고 그 객관적 근거에 논문을 내면 되는데 그거는 안 내고 예산만 정부 예산 쓰고 있으면서 안 내면서 지금 와서 며칠 전에 그 TV 나와서 한의사협회 대표로 나오신 분이 지금 같으신 분인 것 같은데 그러셨거든요.
맘대로 쓰게 해주면 그 다음에 근거 내겠다. 네. 그럼 국민이 실험 대상도 아니고 그러시면 안 되죠. 지금이라도 열심히 실험하셔서 그렇게 효과가 좋으면 6개월 일려면 논문 낼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검증 받으세요. 자, 두 분께 토론 진행해서 그럼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양 협회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타협하는 길은 없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는 건가요? 예, 먼저 우리 한종호 교수 답변 주시죠. 이건 저희 한의사협회, 의사협회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엄연하게 국가 제도가 있고 네. 한의사협회에서 우리나라의 의사의 교육이 아니라 모든 네. 국가에서의 대학 교육과 네. 면허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네. 그냥 우리 맘대로 한의대에서 이만큼 교육했으니까 기존의 면허제도 대학 교육 허물고 우리 자격증이랑 동등한 거 주십시오. 예. 아까 말씀대로 이거는 우리 의사협회 할 얘기가 아니라 네. 국가의 모든 교육부의 교육제도, 대학 인가부터 모든 거를 뒤집는 주장이기 때문에 네, 네.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를 뒤집는 거기 때문에 네. 저희랑 대화해서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협회는 이거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문제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한의사협회 김재홍 보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대의료기기는 서양의학의 전유물이 아니고 네. 과학기술의 산물로서 인체를 보다 정확히 관찰하기 위한 그야말로 물리학자들이 만든 과학기술입니다. 이거를 한의사가 써가지고 국민들한테 더 이루어진다라는 부분들인데 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네. 결국 이번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국민들이 불편하고 국민들이 보다 더 한의사들에게 더 정확한 진단을 받기 위해서 국민들 원해서 생긴 일이거든요. 네. 한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국민들이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써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라고 하고 있고 네. 한의사를 관리하는 행정부라든지 사법부에서도 지금 한의사들 보고 의료기기를 쓰라고 하고 있고 네. 이러한 식으로 결정된 문제를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의사협회가 조금 반대하는 걸 좀 이해는 할 수는 없고요. 네. 다만 어쨌든 간에 한의사나 양의사나 국민을 위한 의료인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논의라든지 하는 것들을 국민 앞에서 보다 더 생산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러한 네. 어떤 논의의 장은 충분히 참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쭤봐도 될까요? 짧게 시간이 다 돼가지고. 국민들이 원했다고 하셨는데 네. 이번에 규제 기요틴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 누가 정부에 제출했죠? 한의사협회에서. 저희가 계속 설문조사 결과라든지 한의사협회 낸 게 아니라 이거는 네. 중소기업연합회라 네. 경제단체들이 낸 거잖아요. 말 그대로 의료기기를 알겠습니다. 판매하는 알겠습니다. 기구상들이 낸 거거든요. 기구 네, 네. 판매하자고. 알겠습니다. 조사를 보면은 국민 10명 중 9명이 한의사들이 앞으로 의료기기를 써야 한다고 하고 있고 네. 기요틴에 누가 제출했냐고요. 자, 두 분, 네, 이 한 부분이 교수님, 예. 김 이사님, 네. 예, 저희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방송은 시간이 정해 있었어요. 두 분 입장이 팽팽하시네요. 두 분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대한한의사협회 김지호 홍보이사, 대한의사협회 한종호 한방특위위원 두 분 인터뷰했습니다.